월급을 2번 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최근에 도입된 격주 주 4일제가 좀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서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포스코의 철강 제품은 아시다시피 이미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포스코를 우연치 않게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약간 가슴이 떨리는 느낌? 이 회사에 꼭 와야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AI나 드론이나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된 회사이다 보니까 조금 약간 보수적이고 상하관계가 좀 심하다라는 그런 말을 듣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고 보니 완전히 다른 회사였던 거죠. 오히려 수평적인 조직 문화에서 자기가 오히려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선배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과거에는 조금 많이 딱딱했다고 하나 최근에는 유연근무제나 격주 4일제 도입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유연해지고 다들 이제 업무하실 때도 유연하고 협조도 잘해주고 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포항에서 서울로 출장을 왔고 내일은 이제 여의도에 있는 거점 오피스를 활용하고 다시 포항으로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KTX나 비행기를 타면은 요즘 왕복 한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아무래도 버스 지원해 주니까 그만큼의 돈이 좀 절약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월급이 한 번은 이제 기준 연봉이 들어오고 한 번은 성과급이 들어오는데 월급을 2번 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동기들 다 이제 새로 지어진 기숙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각자 이제 건조기랑 세탁기도 안에 다 있고 웬만한 원룸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200, 신혼여행 갈 때 200. 지금 회사 사내 커플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둘 다 사내 커플이면은 인당으로 나옵니다. 또 가장 좋은 점으로 최근에 도입된 격주 주 4일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좀 너무 좋아서 좀 굉장히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서 만족적인 제도입니다. 제가 했던 과제들의 결과물이 실제적으로 제품의 수익성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많은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정비 작업 지원이 잘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다는 연락이나 전화가 오실 때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을 극복했었던 게 가장 뿌듯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흰남노 사건으로 인해서 물난리가 났었는데 이것을 극복해내고 고객사를 유지했었던 거, 이게 가장 기억 남는 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주변에 이제 동기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서핑도 많이 취미로 하고 있고요. 다른 데보다 포항이 그래도 취미생활 가지게 된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포스코 생활에서의 최종 목표는 설비 부문에서 올라운더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체계가 정말 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잘 잡혀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만 먹으면 경험해볼 수 있는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누구나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는 나무 위키 같은 그런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해외 주재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도 꼭 언젠가는 해외 주재원으로 선정이 돼서 해외에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 탑1의 제출소라는 점이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후대의 환경까지 생각해서 탄소 중립 그리고 하이렉스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점이 가장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철강 회사에서 지금 가장 크게 이뤄야 될 과제가 탄소 중립이라는 과제인데 저희 포스코는 하이렉스라는 포스코 고유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기술을 가장 먼저 실현할 가장 비전 있는 철강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꿀팁은 이제 제가 면접 때 했던 말인데 포스코와 함께 달라진 본인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걸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 시에 본인의 색깔 혹은 강점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회사에서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채용 과정을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정말 다 탈로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실되게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사실 면접장을 나가는 순간 아저씨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대화하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 그게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얼만큼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면접에서는 좋은 인상으로 웃는 것이 부족한 부분을 드러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본인의 강점과 포부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본인의 진심을 와닿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으면은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라 정도로
해주고 싶습니다. 민서가 너 지금 포스코 지원 안 하면 지금 와이프 못 만난다? 겸은아 잘했어. 이 정도면 성공했어. 포스코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지금 바로 공채 지원. 네, 재직자가 알려주는 복지와 또 면접 꿀팁을 듣고 나니까 야, 저 회사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포스코 채용 설명회는 인사문화실 인사그룹의 문영주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포스코 소개를 드릴 때 이렇게 강한 도전 정신이 떠오르는 철강맨 이미지를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문영주님께서도 오늘 채용 설명에 내가 나가겠다 하고 이렇게 외치고 나오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팀의 막내긴 한데요. 네. 분명한 건 자원에서 나왔고요. 아, 저희 이번 하반기 공채 시즌을 시작하는 네. 첫 설명회다 보니까 아주 좀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제가 자원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팀의 막내라고 하셨으니까 입사한 지 포스코에서 가장 얼마 되지 않은 최신 정보도 많이 있고 열심히 했던 노하우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채용 설명회에서 마구마구 꿀팁 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한 번 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포스코 인사문화실 인사그룹 채용 파트의 문형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궂은 날씨에도 이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제가 앞서 발표해 주신 넥슨의 파트너님보다는 발표 실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좀 절거나 좀 버벅이거나 할 때는 그냥 웃어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아나운서님 질문에 이제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어서 오늘 지원해서 이 자리에 함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계신 누군가에게는 취업을 시작하는 단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이번 하반기 시즌을 시작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하반기 공채 시즌을 오늘부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시작할 때는 좀 어색하고 서툴고 모자라고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끝나고 나면은 정말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또 시작할 때 그런 설렘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 기억이 좋아서 또 시작을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 또는 뭐 그 외에 다른 그냥 기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 모두 좀 끈기 있게 계속해서 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 취업 성공의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에 대해서 세 가지 목차로 나누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포스코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포스코 그룹의 사업 영역인데요. 포스코 그룹의 사업 영역은 크게 7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철강, 2차 전지 소재, 리튬, 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 인프라와 식량 사업. 이렇게 7가지 사업 영역은 저희 포스코 및 포스코 홀딩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탄소 제철 프로세스로의 전환 그리고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 고도화를 목표하는 포스코, 철강 분야의 포스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를 나타내는 키워드 3가지로 또 구분을 해봤는데요. 먼저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라는 점입니다. 포스코는 철강 전문 분석 기관인 WSD에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14년 연속 선정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가 되기까지 포스코의 역사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음 장에서는 이 1970년 포항제철 포항 1기 착공 이후의 포스코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의 역사입니다. 제철보국이라는 단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요. 철을 생산해서 국가에 보답한다
라는 이런 제철 보국의 이념으로 1968년 4월 1일 포스코가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 포항제철소가 준공됐고 포항 1고로에서 첫 출선이 있었는데요. 1973년 6월 9일 처음으로 쇳물이 나온 이 날은 지금도 철의 날로 지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1987년 광양제철소를 준공했고 2002년에는 주식회사 포스코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국내 철강회사로서는 최초로 2050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고요. 2022년 지주회사가 출범하고 2023년 포항제철소 준공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다음 장은 저희 작년 7월, 23년 7월부 새롭게 선포한 포스코의 비전인데요. 그린 스틸로 세상의 가치를 더합니다 라는 비전 아래 9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해서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비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친환경 그리고 저탄소 제품을 생산해서 정말 이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의지를 담은 비전인데요. 관련 내용은 저희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어지는 장표에서도 간략하게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포스코에 대한 키워드입니다. 세계 최대 단일 제철소라는 점인데요. 포스코는 경북 포항을 본사 소재지로 두고 있으며 국내에는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 서울 포스코센터 그리고 송도 R&D센터 이렇게 사업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포항제철소는 여의도의 3배 크기고요. 광양제철소는 여의도 면적의 5배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제철소입니다. 일관 제철소라고도 하는데 일관 제철소라 함은 제선, 제강, 압연 요 세 공정이 모두 한 군데, 한 사이트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가장 큰 제철소를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계 속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총 20여 개국에 57개 법인 및 사무소를 두고 있는데요. 우측에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요 해외 사업입니다. 요 해외 사업 사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게 뭔지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만큼 저희가 계속해서 해외 사업도 확장을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철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림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입사하시게 된다면 근무하시게 될 언젠가는 근무하실 수도 있을 장소들 세계 각지에 있는 사무소들 위치를 보여드리기 위한 장표입니다. 네, 50년간 성장한 포스코에 대한 기록인데요. 1974년의 포스코와 2023년의 포스코를 보시면 매출액, 영업이익, 생산량 등 모두 크게 증가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특히 지난 50년간 저희 매출액이 약 400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0년, 지속 가능한 100년 기업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는 철을 생산하고 철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포스코의 미래 먹거리이자 탄소 중립을 위한 하이렉스 사례인데요. 지금의 제철 공법은 석탄, 즉 코크스를 활용해서 철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면 미래의 제철 공법은 수소를 활용해서 철을 만들어내는 수소환원 제철법이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포스코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영상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파이넥스 유동 환원로 기술은 수소 환원 제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기술입니다. 2050년 포스코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포스코 수소 환원 제철의 핵심은 파이넥스 공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모든 공정을 수소와 전력을 이용한 공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석탄을 이용한 용융로를 전기로로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발생 원인을 제거합니다. 용융로가 사라지면 유동 환원로에 다른 환원가스를 공급해야 합니다. 수소 환원 제철에서는 이 환원가스 역할을 수소가 하게 됩니다. 파이넥스의 경우 유동 환원로에서 일산화탄소 환원과
수소를 일부 이용한 수소 환원으로 환원철을 만들어내는데 수소 환원 제철에서는 유동 환원로에서 100% 수소 환원 반응으로 분광을 직접 사용하여 환원철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프로세스로 철을 만들면 정말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까요? 진정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철 공정에 사용하는 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발생이 없는 그린 수소를 사용합니다. 그린 수소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 분해하여 탄소 배출 없이 청정하게 만들어진 수소를 말합니다. 또한 전기로 등에 사용되는 전력도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져야 진정한 탄소 중립 제철소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포스코는 물을 전기 분해해 그린 수소를 추출하는 등의 핵심 기술과 운송과 저장, 활용 역량까지 확보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그린 수소와 함께 미래 사회의 주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강제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2050년 미래의 제철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물로 철을 만드는 소설 속의 꿈의 제철소. 기대하십시오. 포스코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기술력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그린 수소를 기반으로 한 수소 환원 제철소를 구현하여 철강 분야에서도 탈탄소 수소 시대를 열겠습니다. 포스코 수소 환원 제철 하이렉스. 친환경 철강 시대를 위한 포스코의 탄소 중립 로드맵이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 공법 공정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2050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량도 줄이고 또 이미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제거, 흡수하는 방향으로 넷제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주력으로 삼는 또 그런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회사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에서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포스코에 입사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성장을 하실 수 있고 어떤 혜택들을 누리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보신 저희 채용 홍보 영상에 모든 것이 사실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포스코의 직군 체계를 소개하겠습니다. 포스코는 총 3가지, 이외에 기타 별정 직군도 있긴 한데 크게는 3가지 직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영 엔지니어 직군, 연구개발 직군, 생산기술 직군, 이렇게 3가지 직군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오늘 채용 설명에는 경영 엔지니어 직군, 소위 P직군이라고 일컫는데요. 경영 엔지니어 직군 채용 설명회에 좀 더 이렇게 포커스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경영 엔지니어 직군의 생산기술 직무하고 이 생산기술 직군하고 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연히 직군이 다르고 직무명이 다른 점 참고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은 저희 성장 경로인데요. 포스코는 직원이 입사 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커리어 패스를 주기적으로 그리고 직무별로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총 12개, 지금 보시는 12개 직무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각 직무별로 경력 개발, 성장 경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직급별 커리어 패스를 보시게 되면은 사원부터 리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현재 직급 체계이고요. 사원 때는 제철소의 현장 부서에서 실무 위주로 경험을 하고 대리 때 같은 직무 안에서 다른 업무도 수행을 해보게 되십니다. 개개인별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2가지, 3가지, 4가지 업무까지 수행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과차장 때는 사실 업무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과차장 때 이제 유학, 해외 경험, 주재원 파견 등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의 리더로 그리고 경영자로 성장하는 직급 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리더 위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소위 일컫는 임원으로 이제 나아가는 경로입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는 직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외 MBA, 해외 연구과정 등 다양한 사내외 유학 제도와 더불어 앞서 보신 그 해외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주재원 근무 제도,
AI 전문가 역량이라든지 스마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직접 창업 아이디어를 통해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내 벤처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 성장에 좀 진심인 포스코는 직원 생활, 워라밸에도 좀 진심인 편인데요. 다음 장에서는 주요 복리후생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도 세 가지, 오늘 다 이렇게 333 공교롭게 한데 세 가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가족 친화제도, 그리고 분야별 다양한 복지제도, 마지막으로 포항광양 근무자를 위한 주거생활 지원제도입니다. 네, 먼저 가족 친화 제도인데요. 포스코는 생애 주기에 따른 가족 친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결혼을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할 때 저희 소위 말하는 경조사비라고 하죠. 결혼 축하금 2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신혼여행 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이 내용은 현재 기준이고요. 언제 또 이 금액이 인상되고 제도가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결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포스코에 입사하신 후에 결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내 커플이다 그러면은 각각 받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임신, 출산, 육아, 교육, 그러니까 직원이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할 때 이런 정말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각가지 그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역시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인데요. 분야별 다양한 복지 제도입니다. 주거지원, 의료지원, 현금성 복리후생 이렇게 나눠 봤는데, 주택자금 대부, 생활안정자금 대부, 많은 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고요. 의료지원, 건강검진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받으셔야 하겠죠. 그리고 고급 건강검진, 대학병원급에서 이제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고급 건강검진, 사내에 저희는 의사, 약사, 간호사가 모두 상주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도 있고요. 그 외에 의료 실손보험을 회사에서 들어도 되고, 개인이 가입해서 실비를 지원받아도 되고요. 그 정액을 지원받아도 되고요. 그 외에 현금성 복리후생인데요. 복지카드 연회 129만 원 정도, 기념 축하금, 경조사비, 통신비 지원. 정말 이게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참 민망하지만 하나가 정말 와 크다, 어느 기업처럼 1억을 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정말 곳곳에서 면밀하게 좀 챙기고 있다는 거를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으로서. 네, 그리고 기타 분야별 다양한 복지제도인데요. 휴가지원금, 복장자유라 거점 오피스, 여행 숙박 상품권, 사내 피트니스 센터, 통근버스 등이 있습니다. 휴가지원금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의 연차를 소진을 하면 소진한 만큼 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예요. 그 지원금은 다시 휴가로 바꿔서 쓰셔도 되고, 그래서 휴가지원금은 조금 독특한 제도일 수 있어서 소개를 해봤고요. 복장 자유라, 사실 포스코가 그렇게 이른 타이밍에 복장 자유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을 뵌다고 좀 이렇게 재킷을 입고 왔지만 평소에는 티셔츠에 청바지, 반바지 차림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근무복을 착용을 해야 하지만 그만큼 좀 유연하고 수평적이고 좀 그런 조직 문화를 좀 만들어가기 위해서 회사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복지 키워드인데요. 포항 광양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포항 제철소, 광양 제철소 주 사업장이 포항 광양에 있다 보니 이 포항 광양 근무자에 대한 지원 제도가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회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사 후 5년간 생활관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래 보시는 사진은 실제 광양의 기가타운이라는 기숙사 사진입니다. 주말 버스, 포항 광양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버스를 매주 휴무일 전,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일요일 날 다시 복귀하는 버스까지 무료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의도에 거점 오피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본가 수도권이 집이신 분들은 본가에서 쉬시고 거점 오피스를 앞뒤로 붙여서 근무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격주 4일제. 아마 이것 때문에 포스코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지 않았나 싶은데, 격주 4일제 들어보셨죠? 저희
국내 최초는 아니지만 철강업계 최초,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장 좀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요. 지난 1월, 올 1월이었습니다. 1월 달에 저희 포스코가 격주 4일제를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시행했던 목표는 유연하고 자율적인 근무제를 확대해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행복한 일터를 구현하겠다라는 목표 아래 제도를 시행을 했고요. 2주 단위 평균 주 40시간을 근무해서 두 번째 주 금요일 날 휴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보시다시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주 동안 1시간씩 더 근무를 하시고요. 그렇게 축적된 8시간 근무 시간, 8시간의 근무 시간을 두 번째 주 금요일 날 휴무로 전환하는 제도입니다. 저희 실제로 이 격주 4일제를 통해서 직원들이 조금 더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휴가도 더 늘어난 기분이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개인적인 일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정말 좀 대표할 수 있는 포스코만의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인 포스코 채용 정보 및 직무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의 제철 공정입니다. 쇳물을 생산하는 제선 공정, 그리고 생산한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분을 조절해서 강철을 만드는 제강 공정, 철을 만들어진 강철을 강판이나 선재 등 여러 제품으로 만드는 압연 공정, 이렇게 이제 큰 제철 공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공정별로 저희가 채용하는 직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참 생산된 철들은 이런 제품들로 생산이 되는데요. 포스코에서 생산하는 철강 제품은 두께 또는 뭐 가공이나 코팅하는 정도에 따라서 크게 10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의 성분을 정말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하는데요. 그만큼 이 다양한 제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포스코의 기술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군들도 저희 포스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2024년 하반기 채용 직무에 대해서 바로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하반기 모집 분야는 이공계, 인문사회계 이렇게 두 개 분야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공 분야는 제철 공정의 기술 개발 및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생산기술 직무, 그리고 제철소 내 설비를 관리하고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기술 업무, 설비기술 직무, 또한 제철소 생산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는 공정기술 직무와 HSE라고 일컫죠. 보건, 안전, 환경 직무에서 이공계 분야 신입사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로 간단하게 직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생산기술 직무인데요. 생산기술 직무는 고품질의 제품을 경쟁력 있는 원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 생산을 관리하고 기술을 개발, 품질을 개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네, 다음으로 설비기술 업무인데요. 설비기술 직무는 제철소 안에 있는 모든 설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비를 운영 관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설비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투자 업무랄지 또는 저희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활용한 설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량을 가진 신입사원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기술 직무인데요. 공정기술은 제철소 내 생산을 관장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공정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HSE 직무인데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철소 구현을 위한 보건, 안전, 환경 분야의 기술 개발, 기획 업무, 그리고 저희 법률적인 법적 조치에 대한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아래 유관 전공을 안내해 드리고는 있는데 반드시 유관 전공만 지원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전공도 지원하실 수 있으나 저희가 보는 직무별 유관 전공이 이 직무에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보아서 통계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일 뿐 다른 전공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문사회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반기 채용 기준입니다.
하반기 마케팅, 구매, 재무, HR 총무 이렇게 4가지 큰 직무에서 채용을 실시하고 있고요. 구매 같은 경우에는 원료 구매, 설비자재 구매, 협력 작업 이렇게 또 3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포스코 하반기 공채가 사실 다음 주 금요일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픈된 정보가 아닌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거를 이미 공개를 해버렸네요. 그러니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 주십시오. 비밀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지켜주세요. 네, 포스코의 인재상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포스코의 인재상. 실천의식과 배려의 마인드를 갖춘 창의적인 인재. 오늘 저희 인크루트 채용 설명의 또 주제가 컬처 핏으로 확인하는 취업 성공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포스코의 컬처 핏입니다. 실천하는 인재, 배려하는 인재, 창의적인 인재. 이게 포스코의 인재상인데요. 이 인재상이 단순히 그냥 포스코의 인재상이다, 우리의 컬처 핏이다 라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인재상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존중의 마인드로 상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배려하는 인재, 의인상 수상자라든지 등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서류 심사 시 우대를 하고 있고요.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진 실천하는 인재, 공모전, 창업 경험자, 그 외에 직무 관련 경험, 인턴십 등 마찬가지로 우대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인재, 전문 자격이나 스마트 관련 자격증 보유사, 스틸 챌린지 입상자 등도 저희가 서류 및 면접 과정에서 우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아래 보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미 졸업을 하셨거나 2025년 2월 이전에 졸업을 하실 예정으로 1월 달에 입사가 가능하신 분이면 누구나 다 가능하고요. 어학은 토익 스피킹 IM3 130점, 그리고 오픽 IM1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아래는 모든 기업이 동일한 거죠.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네, 심사 절차입니다. 이 기간도 이거 그러네. 아직 공개가 되면 안 되는데 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서류 접수를 9월 6일부터 23일까지 받을 계획이고요. 인적성 검사 실시 후에 1차, 2차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과 입사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 하반기 공채부터 좀 달라진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포스코에 지원해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서류 접수 단계에 AI 영상 면접이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일부 인원들만 선별해서 AI 영상 면접을 응시토록 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서류에 지원하는 모든 분들께서 AI 영상 면접을 응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서 마감을 하기 전에 영상 면접을 응시하셔야 되고요. 영상 면접 응시 관련해서는 저희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에서 공고가 오픈됐을 때 입사 지원서 지원하기를 누르시면 그때 그 입사 지원서 화면 안에서 자세한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기소개서까지만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소개서도 제출을 하고 영상 면접도 응시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9월 23일 15시 이전에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마쳤는데 제가 한 2분 정도 더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27분, 30분 주셔가지고 제일 많이 듣는 질문들 좀 모아봤어요. 오늘 현장에서 질문을 따로 안 받는다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 4가지를 모아봤고요. 포스코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 포스코 상당히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소통이라는 게 사실 이렇다 할 게 아니라 경영층이 일반 직원들과 항상 소통하고자 노력을 하고요.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그 직원들의 의견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이런 절차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되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고자 노력하는 조직입니다. 저희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식을 위해서 회의체도 대거 감축을 하고요. 보고나 지시하는 문화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3가지 질문은 사실 동일한 맥락의 질문인데요. 공백은 있으셔도 됩니다. 공백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공백이 있으셔도 되고, 다만 공백 기간에 대해서 왜 공백 기간을 가졌는지,
또는 어쩔 수 없이 공백 기간을 가졌는데 그 공백 기간 동안 내가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거면은 충분해요. 그러니까 공백 기간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그런 내가 이 지금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얼마만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그것이 곧 합격으로 하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그 외에 이제 저희 뒤에 한 2장 정도 준비를 하긴 했는데 상반기 자기소개서 면접 문항이거든요. 자기소개서 문항이거든요.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질문에 답을 하시라 이겁니다.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고 물었으면 왜 이 회사여야 하는가, 왜 포스코여야 하는가를 답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지원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직무 관련 자기가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묻는 말에 답을 하시면 그것이 곧 자기소개서 통과, 합격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네요. 네,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조금 그 뒤에 추가 Q&A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채용 과정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풀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키워드 질문 3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았던 질문 중에 2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현황에 대한 질문은 키워드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포스코의 2024년 하반기 목표는? 발표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환경, 저탄소, 철강 시대를 선도하는 리딩 기업, 그리고 그 포스코만의 비전이고요. 저희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는 친환경 대표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포스코의 202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중장기 목표입니다. 네, 올해뿐만 아니라 중장기 비전이라고 하니까요. 이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이 풀어서 생각해 보시면 자소서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집중 채용 계획이 있는 직군은? 오늘은 제가 경영 엔지니어 직군 채용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나왔고 경영 엔지니어 직군과 연구개발 직군, 연구직은 다음 주 채용을 시작을 하고요. 저희 생산기술 직군, 생산직은 지금 이미 채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직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포스코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홈페이지에 좋은 정보들이 많은가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가 원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하나가 올해 중요할 것 같다 하는 사실 키워드를- 인재상, 네. 인재상은 많은 회사들이 비슷한 키워드를 쓰잖아요. 저희는 실천 배려 창의 요건데 제가 신입사원 레벨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엄청나게 업무 역량을 가지고 입사하는 신입사원은 많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중요한 것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좀 도전적인 정신,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 이런 것들을 면접 과정에서 보여주신다면 업무 역량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런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정도의 인재상이라면 오늘 여기 계신 인내심을 가지고 열심히 눈 초롱초롱하게 이렇게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인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비전공자인 경우에는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 입사에 유리할까요? 비전공자가 특정 직무, 저희 본인의 전공과 다른 직무에 지원을 하신다면 그 직무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지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였고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공모전이 됐든 인턴십이 됐든 자격증이 됐든 전공하고는 거리가 있지만 내가 이 직무를 하고 싶어서 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을 정말 잘해 주셔가지고 포스코 채용에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반대로
우리가 꿀팁을 가지고 쓴다고 하더라도 어디가 좀 부족한지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소서에 이것만큼은 쓰지 마라 하는 항목이나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일 많이 보는 케이스는 회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신화되지 않은 정보, 다른 회사의 정보. 물론 이해는 합니다. 네, 회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소한 오탈자 등, 그러니까 자소서를 쓰시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주변 사람들한테 한 번씩 보여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부모님, 친구, 지인들한테 이제 자소서를 보여주고 이걸 딱 한 번에 읽을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채용 담당자로서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아무리 전문적인 용어나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다 해도 담당자가 보기에 읽히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리고 회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갖춰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세세한 정보까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